오늘 이 결과는 저와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우리 안철수 대표와 함께한 국민의당의 승리라기보다는 국민의 승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또 멋지게 뛰어준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또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이 두 분께도 감사드리고 또 결과는 이루지 못했지만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우리 모두와 함께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싶고 그리고 두 분께도 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 대선 정말 1%포인트도 안 되는 그 표차로 피말리는 접전 끝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검찰총장 그만두고 국민의힘 입당해서 이준석 당대표와 갈등 겪고 또 안철수 후보의 막판 단일화에 의해서 국민의 선택받기까지 정말 드라마틱한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역대급 비호감 또 네거티브 대선을 치렀고요. 과반 득표에 못 미치는 그런 당선이라는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여야 초선인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그리고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허은하입니다. 두 분 눈이 빨갛습니다. 예, 밤잠 거의 1분도 못 자신 것 같아요. 특히 허 의원님. 네, 1시간도 못 잤습니다. 장 의원님도 마찬가지. 저도 그 정도 잤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국민 여러분도 다 못 주무셨을 것 같아서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도 빨갛지 않나요? 네. 저도 잠 못 잤어요. 그죠? 한 4, 5시에 주무셨을 것 같아요. 저는 4, 5시까지 보다가 나왔어요. 세상에. 예. 자, 정말 이 과정이 피말린다. 이게 정말 맞는 말이에요. 사실. 두 분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일단 허연아 의원님부터. 예. 처음에 사실 출구조사 결과 나왔을 때는 그때는 좀 이제 JTBC가 나왔고 그 전에 이제 지상파 3사건 나왔는데 그때 처음에는 사실 좀 환호하는 것 같다가 좀 분위기가 많이 깔아앉았죠. 예. 네. 예. 뭐 출구조사 출구조사를 보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전혀 좀 다르게 나와서 그러게요. 사실은 상당히 당황을 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크다. 생각해봐야 될 것이 정말 많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결과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선에 높은 관심 가져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불편함을 다 감수하시고 일일이 찾아가셔서 이렇게 참정권 행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 먼저 드리고 싶고 또 혁신하고 더 변화해라. 우리는 계속 지켜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저희 좋으면서도 어깨가 무겁습니다. 예, 그렇군요. 장경태 의원님 어떠셨어요? 밤새. 당연히 높은 투표율에 정말 이 위대한 국민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2012년 76%, 2017년 77%에 비해서 전혀 뒤지지 않는 77%의 투표율을 보여주신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 각 당의 후보와 또 지지자들께서도 많은 고생을 하셨을 텐데 앞으로 국민들이 힘들지 않게 하는 정치 여야가 함께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사전 투표의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라서 사실 양 당에서 언론에서는 아전 수식으로 해석한다 그랬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전 투표의 그 높은 투표율 기세가 본 투표율까지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사실 80% 이상 나올 거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어땠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허 의원.
네, 투표율이 높았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이 있었고 예, 두 당 다 그랬어요. 예, 예. 그에 맞춰서 충분한 그 예. 투표율이었다라고 생각을 우선 합니다. 이 정도면요. 예, 정권 교체 여론이 좀 높았기 때문에 그 정도 음. 반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예. 그 정권 교체 여론보다 저희가 그 득표율을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여하튼 예. 뭐 정권 교체는 결정이 됐지만 어떤 교체된 정권이 무엇을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국민께서 저희 윤석열 정권에 요구하는 것은 통합일 것 같다라는 그 한 가지 단어가 네. 가장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 단일화요, 단일화. 사실 이 단일화를 사실 그 사전 투표 전날에 그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유불리함을 또 서로 해석하는 게 달랐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이게 큰 이번 그러니까요. 그 정권 교체로 결국은 그 국민 표심이 이렇게 이쪽으로 이어지는데 결정적인 뭐 역할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장윤택 의원께서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아무래도 3월 2일 TV 토론과 그날 자정 예. 이후에 새벽에 있었던 예. 단일화 과정 그리고 3월 3일부터 이 소위 블랙아웃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들어가면서 예. 많은 분들이 그 효과에 대해서 주목했던 건 사실입니다만 예. 뭐 중요한 것은 이 저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추격의 변수를 제공한 건 사실이다. 예. 그리고 단일화 효과가 실질적으로 고스란히 그 지지율 합산 결과로 이루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박빙의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예. 단일화 복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 저는 지속적으로 이제 매체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저희가 예. 정치공학적인 관점에서 어떤 단일화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예. 그 산술적인 계산을 통해서 단일화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연연은 하지 않고 예. 그래서 그 어제 당선자께서 말씀하실 때도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에 감사한 인사를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득표율 네. 수치로는 뭐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윤 후보가 보여준 어떤 통 큰 리더십 그 부분이 분명 선거 과정에서 예. 향후 어떤 국정 운영에 반영될 것이다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윤석열 당선인의 그 소감 들어봤는데 여기서 이 뭐 어떤 메시지 좀 주목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국민이 예. 승리하신 거다라는 예. 부분에 예. 그리고 모든 분들께 뭐 이재명 전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예. 좀 품격 있게 마무리를 한 것 같아서 참으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함께 이제 협치하고 통합해야 된다. 국민들께서 승리를 안겨주시고 또 국민들의 승리인 만큼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부터 저는 빚진 사람이 없다. 뭐 여의도에 어떤 빚진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오롯이 국민에게만 빚졌다라고 말씀하셨던 윤석열 당선인의 그 마음이 좀 전달되는 그런 말씀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도 먼저 사실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시간이 많이 늦어지고 예. 차이가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말씀을 하실까 상당히 이제 걱정, 우려하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예. 근데 깔끔하게 인정하시고 또 그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장윤택 의원님. 국민 통합과 정치 혁신 관련된 과제는 누가 예. 당선이 되더라도 매우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예. 또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민이 힘들지 않게 하는 정치, 국민이 힘나게 하는 정치, 빚지고 안 지고를 떠나서 정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여야가 함께 고민해야 된다 보는데요. 예. 앞으로 공약 이행 과정, 그러니까 공약을 하셨던 손실보상 50조라든지 공약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안정화 이룰 것인지에 대한 해법 등을 제시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예, 이번 대선 좀 분석을 좀 해볼게요. 그렇더라도 이번 투표율 그래도 높은 편이었는데 그 지역구도는 좀 여전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허 의원님? 지역구도, 예, 네. 득표, 예, 저희가 분포를 이번 봤을 때, 네, 저희가 이번에 꼭 해보고 싶었던 것은 지역구도에 대한 어떤 통합을 좀 해보고 싶었었는데 예, 여전히 좀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은 아쉽습니다. 호남 득표율도 사실은 뭐 목표치로는 30%를 예. 말씀을 드렸었고 호남 주민들께 예.
뭐 저희가 충분히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라고 기대했었지만 조금 더 가야 된다. 뭐 2년이라는 기간은 짧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뭐 자유한국당 기존에 그 2.5% 득표율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보니까 호남 보수 대통령 후보 득표율을 보니까 예. 우리 윤석열 후보가 최고치를 달성한 것은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광주에서 기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7.7%, 뭐 이명박 대통령이 8.5%였는데 네네. 저희가 12.7%를 얻었고 또 뭐 그 전북도 14.4%를 얻었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의 그 대통령 후보 보수의 대통령 후보들이 얻었던 득표율보다는 많이 얻었습니다만 네.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노력을 해서 저희 그 이재명 후보 민주당에서 그 TK라던가 부울경에서 받았던 그런 득표율만큼 얻어낼 수 있도록 저희가 다가서야 되고 예. 이젠 지역이 아니라 국민 민심으로 지역 타파를 통해서 다가서야겠다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장경태 의원님. 아무래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 통합이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봅니다. 그 국민 통합의 주요 과제로 지역 통합, 계층 간 통합, 또 성별 통합 여러 가지 통합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후보 이 시절에는 뭐 경쟁 과정에서 여러 갈라치기나 이런 정치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앞으로의 정치는 이 당선자 신분으로서 혹은 그 이후의 신분이 되시면 충분히 이제는 통합 정치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20대 남성의 문제가 20대 여성의 문제가 아니든 20대 모두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정치를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번 대선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라든지 뭐 이런 주요 공약들 때문에 사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후보더러 당선인더러 갈라치기다. 특히 남녀 갈라치기다. 특히 20대 젊은 층을 그렇게 했다는데 실제 이 득표 결과를 봤을 때도 이게 좀 사실 갈라치기 이런 면에서 좀 갈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호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뭐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네. 그만큼 민주당 정부에서 젠더 갈등이 심각했었다라는 것은 네. 확실히 증명이 된 것 같고 갈라치기라는 프레임을 주고 싶으셨겠죠. 그리고 그렇게 선거운동을 하고 계셨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라는 것은 갈라치기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효율적인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었다라고 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소통을 조금 더 해야 되고 많은 설득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꼈고요. 통합을 강조하는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꼭 해결해야 될 것이다. 예. 그 첫 번째가 젠더 갈등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장 의원님. 네, 뭐 아직 하신 게 없으니까 네.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 행동으로 네. 실천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건 지켜보시고. 예. 자, 그리고 우리 뭐 징크스란 말을 뭐 간혹 쓰는데 뭐 이재명 후보는 사실 보통 대권 주자들 무덤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경기도지사 징크스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어떤 면에서는 뭐 그냥 이것도 작용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윤석열 후보는 서울대 법대 출신 징크스 이거는 뭐 깨진 거로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 정치사에서. 예. 그러니까 징크스라는 게 사실 뭐 예. 깨라고 있는 것이다라는 표현도 있는 것처럼 예. 국민 여러분께서 그 정치사의 하나의 징크스를 깨주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징크스를 깨기 위해서 그 평소와는 다른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해왔다. 그 윤석열 후보가. 그래서 2030 세대와의 소통이라던가 어제도 청년 보좌역 한 30명이 예. 함께 끝까지 기다리면서 윤석열 후보 축하해 주셨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또 호남과의 동행이 그랬고 또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이처럼 그 대한민국의 정치가 지금까지 깨지 못했던 어떤 각종 징크스를 좀 깨면서 예.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징크스. 뭐 하신 말씀 있어요? 아무래도 예, 장 의원님. 서민의 고단한 삶을 잘 이해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들이 아마 이런 징크스로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알바생, 반지하 서민, 또 뚜벅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어렵게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포용하지 못하는 또 사회 안전망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해서 더 고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뭐 기자들은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좋아하는데 뭐 10년 주기설 이것도 깨졌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어제 권영세 총장님이 네. 저희 이제 윤석열 후보 오시기 전에 잠시 이제 서 있으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네. 5년 안에 이 정권 교체가 그만큼 힘든 겁니다라는 말씀은 하시긴 했습니다. 네. 정말 그만큼 이제 민주당 정권의 국정 운영에 많은 실망을 하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예. 또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이 그만큼 빨라졌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10년 주기설 이게 깨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국민께서 언제든지 심판할 수 있다라는 점을 오늘 새벽이죠. 또 한 번 예.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거다 표로라고 예. 생각하고 윤석열 정부가 정말 국민의 사랑받는 정부가 되도록 저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번에 대선 후보들 중에 그 대통령 중임제 얘기한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임기 좀 줄이고요. 근데 만약 그거 사실 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지금처럼 그냥 단임제로 쭉 가게 된다면은 뭐 어차피 10년 주기설 깨졌으니까 5년 주기설로 다음엔 뭐 민주당이 가져가면 예.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예. 뭐 이재명 후보께서도 여러 이 예. 광화문 집회나 촛불 정신을 강조하셨듯이 예.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정말 간단한 이 명제를 많은 정치인들이 가슴에 새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언제든지 권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국민께서는 다른 선택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자 이제 이재명 후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앞으로 뭐 오늘 당장 사실 장윤태 의원께서도 아침에 뭐 좀 소집 되실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저희 해단식이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고요. 오후 2시에 아마 해단식 그 있고요. 이후에 예, 당 대표께서 예. 별도의 말씀이 있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는 앞으로 어떻게 뭐 행보 어떻게 예측할 수 있습니까? 이건 좀 글쎄요, 뭐 벌써 얘기하긴. 얘기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분들 메시지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거 질문 하나 좀 드려볼게요. 9944님께서 국민이 민주당 그다음에 국민의힘 양당 모두에게 무거운 숙제를 준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해 주셨거든요. 정답입니다. 예, 그래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예, 네. 그래요. 사실 저 장윤태 의원님도 뭐 어찌됐건 저희가 예,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예. 국민들께서 많이 부족하고 질책해 주셨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원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 대단히 송구스럽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예. 어찌됐건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정말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가 이 행사하는 한 표의 소중함 다시 한번 아셨으리라 보고요. 전체 이 전국적으로 25만 표 정도가 났는데 2018년 수원시장 선거 때 23만 표 정도가 났었습니다. 예. 정말 그 정도의 격차밖에 안 났던 이 대선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 한 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결국 저희한테 주셨던 과제는 이제 통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는 더 이상 갈라치기 하지 않고 예. 또 분열에 편승하는 정치하지 않고 내 편만 바라보는 말뿐이 아니라 그런 통합하는 정치. 그래서 진정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라. 정치 개혁을 해라. 변화해라. 아직 멀었다. 예, 예. 라는 그런 숙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혐오하지 않고 앞으로는 뭐 네거티브 그 선거다 이런 얘기 좀 덜 나오고 태극기와 또 애국가를 자랑스럽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 국민통합이라는 얘기를 두 후보가 다 막바지에 네, 다 얘기를 맞습니다. 했는데 물론 뉘앙스는 다릅니다만 근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또 국민의 당과의 또 통합, 작은 통합이 또 빨리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국민 통합은 큰 이제 큰 네, 그림이고요. 국민 통합이 있고 민주당과도 협치를 잘 해내야 예.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네, 여소야대 상황인데. 네, 만만치 않을 겁니다. 예. 자, 민주당 사실 이재명 후보가 먼저 하시는 강조했던 게 통합 정부인데 이 방침, 이 흐름 낙선한 상황인데 계속 민주당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국민 통합과 정치 교체에 대한 과제는 뭐 예. 이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매우 중요한 정치적 과제라고 보고요. 예. 뭐 비록 승리했지만 국민의힘 또한 이 국민통합과제와 더불어 정치교체에 대한 부분들, 많은 국민들께서 여러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도 있었지만 좀 더 새로운 정치, 좀 더 다른 정치, 좀 더 나은 정치를 바라는 마음들, 열망들은 분명하게 표출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국민의힘이 비록 지금 대선에선 승리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만약 국민들의 열망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고심도 많이 하시려 보고요. 정말 이 차이가 근소한 만큼 언제 이 소위 이 시계추가 어느 쪽으로 갈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더 낮은 자세로 더 쇄신하는 의지를 보이고 또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예. 뭐 유수 예,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주당에도 또 정의롭고 뛰어난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분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협치하겠다고 말한 바가 있고 그걸 행동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어떤 전제 조건이 성립이 된다면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그 어느 누구와도 함께 손잡고 국정을 운영할 의향이 있다라고 윤 후보도 당선인이죠. 이제 당선인도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예. 함께 가는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 하나 나온 게 있는데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인수위원장이 안철수 대표가 된다는 그 기사가 나왔네요. 비서실장은 장지원 의원이고. 그 부분은 이거 아직 저도, 확인 안 된 거죠? 예, 기사로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 그렇군요. 자,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장 또 6월 지방선거 이거 치러야 되는데 뭐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거죠? 당장은. 일단 오늘 해단식 이후에 있을 당대표님의 이 별도 표명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뭐 어찌되었건 국민의힘도 당선 승리는 했지만 또 내부 권력 투쟁이 아마 시작됐을 겁니다. 뭐 여러 인수위 구성을 비롯해서 여러 이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내용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저희 또한 마찬가지로 패배한 책임을 여러 가지 형태로 져야 되기 때문에 각 당이 아마 이제 남겨진 과제들을 어떻게 잘 수습하느냐가 그 다음 또 지방선거에 여러 국민들께서 평가하는 이 어떤 지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짧게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 선언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후보 당선인이? 예. 정치 보복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한 정확한 번도. 표현은 그래 쓴 적은 없죠. 네. 없고 그냥 공정과 상식에 맞춰서 법치주의에 맞게 행동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고개를 숙이고 여러 가지 행동을 했었던 것들이 단지 선거 때만 지금 표만 보고라고 행동했던 것이 아니었음을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윤석열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경태 민주당 의원 그리고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